네, 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가르치는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선형대수학 부분공간 시간을 가져볼 건데, 저번 시간에 벡터 공간에 대한 소개를 했죠. 이제 그거 가지고 부분공간에 대한 사항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의를 살펴보고 싶은데, 부분공간에 대한 데피니션이 뭐냐라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 형태로 고려를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일단 부분 공간에 대한 표현을 해주려면 벡터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V라는 벡터 공간이 존재할 때 그에 대한 서브셋을 고려할 건데, 이 W라는 V에 대한 서브셋을 고려하죠. 근데 여기는 연산을 W로 제한을 걸어서 얘가 다시 벡터 공간이 되면 그러면 요거를 V의 부분 공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W는 V의 부분 공간의 의미를 부등호 주듯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필요충분 조건으로 고려를 해보기에 알파 베타를 어떤 스칼라로 뽑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 실수 위에서 벡터 공간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그러면 스칼라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알파 베타를 R상의 원소로 뽑고, 그 다음에 V1, V2를 W의 원소로 이렇게 고려를 했을 때 알파 V1 더하기 베타 V2 W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필충 조건으로 다시 한번 써보면 같은 상태에서 알파 V1이 W의 원소이면서 V1 더하기 V2가 W의 원소인 걸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근데 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부분 공간에 대한 데피니션은 어떻게 내리냐면, 벡터 공간이 있을 때 걔에 대한 부분 집합을 잡아서 다시 벡터 공간이 이루는 상태가 되면 걔를 부분 공간이다 라고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의가 되는 필충 조건들을 고려해 보니까 요 상황 혹은 요 상황이 된다 라고 하는 건데, 원래 벡터 공간에 대한 상태가 이미 있었죠. 그러니까 벡터 공간이 공리들을 다 만족시키고 있어요. 뭐 교환법칙 성립한다든지 결합법칙 성립한다든지 영벡터가 존재한다든지 그런 모든 상황들이 이미 고려가 됐는데, 얘가 만약에 공집합이 아니라 보장이 된다고 하면 연산에 대해서 닫혀있기만 해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필충 조건을 주는데, 연산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스칼라고 하나는 벡터 합인데, 얘에 대해서 닫혀있는 상황을 보장해 줄 수 있으면,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닫혀있는 상황을 보장해 줄 수 있으면 그러면 얘가 부분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줄 수 있어서 결국 이러한 필충 조건을 만들어 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와 얘를 합친 거 한 번에 쓴 상황이 이 위의 상황이에요. 알파 v1 더하기 베타 v2. 그러니까 스칼라 곱과 벡터 합을 한 번에 표현해 주는 정도로 보면 얘도 필충 조건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한 번, 두 번, 그래서 투 스텝으로 보였다고 해서 이걸 투 스텝 테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는 원 스텝 테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분 공간의 데피니션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프린트물 상황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걸로 지금 데피니션을 내려놨는데 엄밀하게는 그렇진 않다. 이거는 연산에 대해서 보존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대표적인 예제 하나를 한번 고려해 보죠. S라는 집합을 하나 줄 건데, 어떻게 줄 거냐면 x, y, g를 R3 상에서 뽑을 거예요. 근데 어떤 조건을 줄 거냐면 x랑 y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항상 먼저 보여야 될 건 뭐냐면, 이 부분집합 자체가 공집합이 아니다 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왜 공집합이 아닌 게 중요하냐면, 공집합이면
애초에 가정의 모순이에요. 아무 원소가 없는데 뭐 이런 게 성립한다고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모순의 상황은 고려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집합이 아닌 것부터 보여줘야 되는데, 공집합이 아닌 것부터 보여줄 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원소로, 그러니까 항상 들어가는 원소로 존재하지 않음을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상태를 고려하면 되냐면 여기에 0벡터, 그러니까 벡터 합에 대한 항등원인 0벡터가 항상 들어간다는 거를 줘서 얘가 공집합이 아니에요 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0벡터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도 존재해서 그런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0벡터 들어있지 않으면 벡터 공간이 다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0벡터를 가지고 체크한다. 일단 이 상황을 일단 주고, 원스텝 테스트나 투스텝 테스트를 이용을 해서 보이기만 하면 되는데, 저는 원스텝 테스트를 이용해서 보여볼게요. 알파 베타를 실수상의 스칼라로 보고, 그 다음에 x1, y1, g1이라는 v1 벡터와 x2, y2, g2라는 v2 벡터를 S상에서 뽑기 위해서 이 두 개가 같고 이 두 개가 같다는 전제를 깔아보죠. 그 다음에 V1 알파 베타 V2를 이제 고려하게 되면 알파 X1 더하기 베타 X2 알파 Y1 더하기 베타 Y2 그 다음에 알파 G1 더하기 베타 G2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X1과 Y1이 같고 X2와 Y2가 같기 때문에 이 둘이 같은 걸로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얘가 다시 S 원소가 되는 게 맞으니까 원스텝 테스트에 의해서 얘는 부분 공간이 되는 게 맞아요 라고 하는 상황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제 몇 개만 더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예제 몇 개만 더 소개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몇 가지 기하적인 상황에서 한번 더 고려를 해보고 싶은데, R3 공간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R3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부분 공간이 될 수 있는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 생각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거. 자, 이거는 뭘 그린 거냐면 구면을 그렸어요. 구면. 자, 구면을 그리면 얘는 부분 공간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입장에서 고려해보면 되냐면, 일단 0벡터를 포함할 수 있냐 없냐부터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죠. 네, 구면이라고 하면 면만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가 아니라, 내부를 다 포함하는 게 아니라 면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자, 0벡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 구면은 벡터 공간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항동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구를 한번 생각해 보죠. 구. 자, 구를 생각하면 결국 여기는 0벡터가 들어가는 걸 보장해 줄 수 있죠. 여기 0벡터니까. 근데 이런 녀석이 다시 벡터 공간이 될 수 있냐라고 하면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벡터 합을 고려해 볼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구면까지 가는 벡터를 고려했을 때 스칼라벨을 해도 다시 이 구에 들어가야 되는데, 스칼라벨을 크게 하면 이 구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스칼라벨에서 닫혀 있지 않다라는 걸 보장해 줄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다시 벡터 공간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기하적인 상황에서 바운드가 있으면 벡터 공간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하적인 상황에서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어떤 게 이제 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선, 평면, 공간 등이 있는데, 사실 이런 개념들은 차원의 개념들과 연계를 지어서 생각하는 게 좋으니까 차원의 개념을 만들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해야 될 얘기들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